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내포생태교육연구소의 소장 정재근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와 사단법인 내포생태교육연구소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제10회 숲유치원 유아숲 체험원 온라인 전국대회를 맞아서 선생님들에게 생태적 상상력으로 자연에서 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략 40분 정도 분량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오늘 전체 영상은 챕터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의 첫 번째 챕터에서는 상상과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상상이란 무엇인지와 상상의 재료, 상상의 단계 등 기본적인 내용하고 생태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론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이 내용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자연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상상하면 되는지를 저희 연구소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새로운 개념이어서 그 용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기보단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변형, 조작, 융합이라고 하는 상상 방법, 저희 연구소에서 제안해드리는 상상 방법들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례를 보시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론적 방법이랑 연결되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선생님들이 보시면 수업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생태적 상상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것들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깨알 같은 작은 정보들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담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삶은 상당 부분이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현실이지 상상이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삶 안에 요소의 상상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삶이 상상하고 괴리되어 있다라고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상상이라고 하는 걸 엉뚱한 생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죠.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 쥐고 있으니까 분명히 현실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물건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까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0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컴퓨터, 인터넷이 되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들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 안에 어플리케이션만 해도, 앱만 해도 우리가 상상에서 만들어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구현되어지고 작동되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옛날엔 상상 영역에 있었던 것인데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출가의 상상력이나 혹은 작가의 상상력, 배우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 드라마들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 삶은 수없이 많은 상상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상상은 결코 현실의 반대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생태적 상상력이니까 이제 자연 속 상상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연에는 상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자연물이 상상의 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생태교육을 전달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생태교육, 자연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학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에는 과학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는 숲처럼 아름다움도 있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처럼 음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요소도 있고 이 안엔 언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물론 함께 존재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자연은 매우 통합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아들에게 이 자연을 과학을 넘어서 상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놀이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상상이 무언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상상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마음속에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혹은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내가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이걸 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걸 심상이라고 하는데, 심상, 말 그대로 마음에 맺히는 이미지죠. 물론 심상은 상상활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심상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한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그 단어를 선생님들이 들으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 자,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옷, 기역, 오, 아처럼 단순한 자음 모음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 하나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마음속에 사과라는 이미지 하나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합니다.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분석적으로 기억, 니은 이런 자음 모음이 아닌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심상인 거죠. 이때 우리가 사과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사과를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심상은 이미 전에 경험한 기억으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새롭게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 추론으로부터 그려지기도 합니다. 단 자, 상상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상상은 내 정신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상도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상의 과정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세 단계를 이해하면 선생님들이 이후 아이들하고 자연 속에서 상상놀이를 한다고 할 때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상은 첫 번째 단계로 상상은 상상의 재료를 찾는 단계입니다. 자, 상상에도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 찾은 재료를 가지고 상상을 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상상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로 표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은 요리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리도 재료가 있어야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상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어린이와 어른 중에 누가 더 상상을 잘할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상상을 더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른이 더 상상을 잘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재료가 더 많거든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재료를 축적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두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부는 정말 놀라운 식재료예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진 건강식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매우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원재료는 콩이죠. 아무리 건강에 좋고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콩이 없다면 두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원재료 없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상상은 마치 두부 만들기와 같아요. 상상도 원재료인 경험 혹은 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상상의 결과물을 만들듯이 콩을 원료로 제작 과정을 거치면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인 거죠. 두부를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두부 속에 콩의 모습은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환돼서 두부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상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콩과 같은 원재료가 제공되고 그 원재료를 조작해서 다시 두부 같은 상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 수업의 시작은 재료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연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상상의 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뭇잎이 상상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고, 저 나무와 흙의 관계가 상상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 안에서 상상의 재료를 찾는 활동으로부터 우리 수업이 시작돼요. 이 영상에서는 모든 사례가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이 상상의 재료는 뭐지? 이 상상은 어떤 재료를 이용한 거지? 라고 하는 걸 먼저 선생님들한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재료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제부터 상상의 재료를 구했다면 그걸 가지고 하는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상의 구체적인 조작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형, 조작, 융합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변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을, 자연에서 만나는 어떤 사물을 전혀 다른 사물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뭇잎을 물고기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자연물 은유적 재해석이라고 저희는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물을 은유적으로 재해석해서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변형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를 조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작은 뭔가 하면 그 변형된 사물을 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뭇잎을 우리 음식을 하는 식재료라고 생각하고 칼로 썰고 오리고 그걸 흙을 다시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섞어서 요리를 만들어냈다면, 즉 소꿉놀이를 했다면 그건 조작입니다. 그런데 이 조작 과정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정말 새로운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걸 융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마법사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숲속 마법사 수업을 하는데, 내가 숲속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 나무 지팡이를 갈고 엮어서 마법 지팡이를 만들고, 다음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선 마법 약을 만들고, 그 다음 그 마법사들이 숲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어떤 활동을 했다면 여러 가지의 조작들이 결합돼서 큰 덩어리에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이럴 때 이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실제로 그 사례로 소개해 드릴 때 이 사례는 변형을 중심으로 한 사례인지, 조작을 중심으로 한 사례인지, 혹은 융합을 중심으로 한 사례인지를 구분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두 가지 전제 작업을 하고 출발하면 좋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숲속의 나무들이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나무들이 먹고 싶은 밥을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때 또 한 가지 상황 설정과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 유아들이 어떠한 역할로 감정이입할 것인가, 즉 인물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고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숲에 있는 나무들을 위해서 치료약을 만들어주는 나무 의사야 라고 하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내 캐릭터를 결정하는 인물 설정. 우리가 상상활동을 할 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상상활동은 재료가 무엇이냐, 이 상상활동은 조작, 변형, 융합 중에 어떤 것을 중심기재로 사용했느냐, 다음 마지막, 이 상상활동은 어떤 상황 설정과 어떤 인물 설정에 의해서 구성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로 오늘 사례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상상은 상상 재료를 구하고 그걸 상상으로 조작하고 마지막 그 상상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상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생산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상상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른 엉뚱한 생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물이 되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마트폰,
수많은 연구자들이, 개발자들이 스마트폰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만 그렸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죠. 즉 상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겠죠. 현실이 되지 않는 상상을 우리는 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걸 상상이라고 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수업은 우리가 아이들이 상상력을 기르는 것들을 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상의 재료를 찾는 것도 독립된 수업으로, 상상을 조작하는 과정도 독립된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상상의 결과물도 중요한 수업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적 상상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생태와 상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상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생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어떤 한 생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생태는 그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의 생태라고 하면 개구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생물 주변엔 무생물 환경도 있고 또 다른 생물들도 있어서 그 무생물 환경과 생물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생태라고 합니다. 앞에서 개구리를 예로 들었으니 개구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구리는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양서류 동물입니다. 그러니 무생물 환경으로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 겨울이 되면 체온이 내려가죠. 그러면 대사를 못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활동하지 않고 겨울잠을 자는 거죠. 이처럼 무생물 환경이 개구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또 개구리는 주변 생물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곤충입니다. 개구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곤충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 같은 작은 날벌레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줄면 개구리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도 있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죠. 그러니 뱀이 늘어나면 개구리의 수는 줄어들 겁니다. 그 대신 뱀이 사라지면 개구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또 먹이가 부족해질 겁니다. 이렇게 뱀과 개구리와 파리 사이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에 대해서 상상하는 걸 우리가 생태적 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구리를 가지고 좀 더 얘기해 보죠. 개구리에서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겁니다. 개구리가 나는 더 이상 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육지에서 살고 싶어요. 해서 물을 떠나서 살기로 한 개구리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그 관계 사이에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파리만 먹던 개구리가 나는 이제부터 파리 말고 비건이 돼서 채식주의자 개구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개구리와 파리 사이의 관계가 상상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개구리는 뱀 따위 무섭지 않아. 난 뱀하고 한판 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체력을 길렀죠. 그리고 나서 무림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뱀과 맞짱을 뜨는 거죠. 이럴 때면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개구리가 양서류라는 전제, 개구리가 물에서 살아야 된다는 전제, 파리를 먹어야 된다는 전제, 뱀 같은 상위 포식자한테 잡아먹힌다는 전제가 모두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비트니까 변형하고 조작하고 융합하니까 상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생태적 상상이란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자연물들을 사실적인 것들을 비사실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그것들을 그 관계 안에서 상상할 때 생태적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챕터 2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적 상상의 실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건 변형 단계를 거쳐서 한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사례를 보기 전에 간단한 변형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혹은 아이들이 상상하고 싶은 인물 설정에 맞춰서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자연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서 우리가 자연물을 어떻게 상상의 재료로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보이는 나뭇잎이 있죠. 이건 분명히 나뭇잎이지만 나뭇잎이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상상에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뭇잎이 물고기를 닮았어요 라고 하는 건 직유라고 합니다. 직유. 나뭇잎이 물고기를 닮았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물고기예요 는 은유입니다. 나뭇잎인데 나뭇잎이라고 하지 않고 물고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은유라고 하고, 자연물을 생김새에 맞춰서 재해석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유적 재해석이라고 부르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산책을 나가면서 플라스틱 문화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플라스틱 문화를 주고 어디에든 그 플라스틱 문화를 붙여서 생명감을 주도록 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확장됩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 돌멩이가 산책하다가 만났다면 그 돌멩이에 문화를 붙여주면 그 돌멩이가 생명감을 얻게 돼요. 양버즘 나무에 무늬가 있으면 그 무늬에다가 문화를 붙여주고 옷을 붙여주면 다른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생명감을 얻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무, 돌이 아닌 새로운 캐릭터로 변형되는 걸 너무 즐겁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을 뭐로 쓰는 건가 하면 상상의 재료로 쓰는 거고요. 그 상상의 재료를 여기에서는 은유적 재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변화를 줄 겁니다. 상황 설정을 하고 인물 설정을 해주면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상황은 종이 인형에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없는 종이 인형이 가을이 되어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상황을 만든 거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잎이나 풀잎에 인형들을 갖다 올려놔보고 어울리는지 선택하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한 잎을 가지고 옵니다. 채집해온 나뭇잎은 우리가 그냥 그 인형에 올려놔보는 것만으로 활동이 끝나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머릿속에 머무는 상상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게 구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상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채집해온 나뭇잎을 인형에 붙여서 결과물을 만들려면 흰색 종이에 풀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 테두리를 가위로 오려요. 가위로 오린 나뭇잎을 인형 뒤에 붙이고 인형의 얼굴을 꾸며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여러 개의 잎에 인형을 올려놔보고 세로로도 놔보고 괄호로도 놔보고 여러 형태로 바꿔보는 거죠. 자연물이 갖고 있는 상상적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제공해주면 좋습니다. 결과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뭇잎에 올려놔보고 그 올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물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길러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연물을 은유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아이들 작품이 저희 연구소 복도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의 상상이 이루어졌는지 이번엔 저희 아이들 작품을 사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보시면 지금 이게 2016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좀 오래돼서 색은 변했지만 이제 제가 별도로 사진으로 아이들이 만들었을 당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6월 달에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식생들을, 풀들을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해서 만 4세 아이들이 차르게 꽂아서 인형의 헤어스타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그런데 이 겉에는 흔히 쓰는 티슈로 덮어 씌운 거고요. 안에는 이렇게 나뭇잎이 들어 있습니다, 나뭇잎이 부엉이 날개 같아요 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부엉이 날개로 해석하고 각각의 나뭇잎들이에요. 이게 날개 모양 붙은 게, 몸통도 마찬가지 나뭇잎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귀깃 혹은 깃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깃불도 이건 단풍나무 잎을 썼고, 여긴 측백나무 잎을 썼고, 아이들이 자기가 이걸로 깃불을 할 거예요 라고 선택한 잎들이 깃불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몸통, 깃불을 나뭇잎을 활용해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변색되거나 상하지 말고 좀 더 조작을 확장하기 위해서 티슈를 덮고 그 위에 날개 무늬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그려준 겁니다. 나뭇잎이 부엉이 날개로 재해석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나무 화분에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빼면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자연물을 꽂아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준, 굉장히 다양한 다닥냉이도 있고 벽과식물의 줄기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꽃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꽂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이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결과물인 거죠.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연물을 은유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 나뭇잎을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조작은 이렇게 변형을 통해서 자연물을 재해석한 걸 구체적으로 내가 행위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섞어냈을 때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을 식재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그 나뭇잎을 가지고 썰어서 무언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건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A는 B다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A는 B야. 그럼 B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조작이라고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꿉놀이입니다. 조작 사례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소꿉놀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하면서 어떻게 제가 상황 설정을 했나 하면 요리 대회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구해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 겁니다가 상황 설정이었어요. 다음 인물론 대회에 참가해야 되는 전 세계의 유명한 어린이 셰프들입니다 라고 인물 설정을 했습니다. 그 재료를 구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죠. 모든 별로.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어떤 열매를 따다가 이건 무슨 과일이에요, 어떤 풀을 뜯어다가 이건 무슨 채소예요 라고 아이들이 변형해서 상상 재료를 확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독립된 하나의 수업이었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채집해 놨던 자연물들을 가지고 그 다음 활동으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놀이로 진행이 됐습니다.
줘? 네. 2개 주세요. 그렇게 획득한 자연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썰고 오리고 조리해서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한 거죠. 이렇게 그 조작이라고 하는 활동은 상상 재료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변형 활동으로부터 더 확장되어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작업들이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그걸 조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의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 상상놀이에선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게 상황을 설정하고 인물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무 의사놀이에서 상황은 숲속의 나무들이 아프대요. 다음 인물 설정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무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나무들을 치료해 줘야 해요. 이렇게 상황과 인물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정이입을 하고 이 상상놀이에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청진기와 돋보기를 가지고 주변 나무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청진기를 대고 나무를 진찰하는 거죠. 쭉 진찰해서 이 나무는 어디가 아파요? 이 나무는 어떤 병에 걸렸어요? 라고 하는 진료 카드를 작성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글씨를 못 쓴다면 교사가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신 적어줘도 되고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상상의 기본을 하고 나면 상황 설정하고 인물 설정한 뒤에 내가 거기에 감정이입까지 했다면 이제 실제 상상 재료를 만나러 갈 거예요. 이 상상놀이에선 이미 제시된 상상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지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 나무에게 제공할 치료약을 만들 자연물을 만나러 나갈 텐데 아이들이 만날 자연물도 상상의 재료입니다. 자, 채집통을 들고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가면서 채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뭇잎을 주어서 이걸 약재로 쓸 거예요 라고 채집했을 때 이건 나뭇잎이 아니라 약재로 변형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발문해야 되겠죠. 이건 어디에 쓸 약재인가요? 어디에 좋은 약재인가요? 어떤 치료 효과가 있나요? 같은 발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책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자연물을 채집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이들한테 좀 더 감정이입을 시켜주는 방법이 바닥에 종이를 깔고 그 종이에 하나하나 약재를 올려놓고 그 약재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땡땡 약초, 어디에 좋은 특효약,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써줍니다. 아이들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약을 사용하고 싶는 데 있어서 감정이입이 충분히 일어나서 상상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꾸며놓은 약재들을 아이들이 이제부터 섞어서 약으로 만들 거예요. 약으로 만들기 전에 그냥 무작정 섞는 것도 방법인데 선생님들이 가능하다면 상상 강화를 위해서, 상상을 돕기 위해서 처방전을 써도 좋습니다. 여기에 어떤 약재를 쓸 건지 상상하라고 하면 유아들도 우리가 주워온 그 자연물들을 이름 지으면서 이미 강화된 상상들이 있잖아요. 그 상상에 의해서 처방전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쓴 처방전대로 빈 통에, 페트병을 자른 것이나 빈 통에 넣어주고 물도 넣고 나뭇잎을 직져서 넣기도 하고 또 흙을 가루내서 넣기도 하고 한 다음 섞어서 약을 만드는 겁니다. 즉 변형한 재료를 조작해서 구체적인 약으로 만든 겁니다. 나무를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이런 활동을 조작이라고 하지요. 이제 약재를 다 만들었으면 이 약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아까 진찰했던 나무에 약을 주고 나무를 처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융합은 제가 했던 수업 중에 한 사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한 사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016년에 아이들하고 1년간 했던 상상 수업입니다.
상상 마을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모둠을 지어서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아이들이 사는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된 겁니다. 자, 생태마을, 숲속마을이라고 하는 상상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엔 여러 집들이 살고 있지요가 상황 설정이었습니다. 인물 설정은 우리들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나는 신발가게 주인이 될래요, 나는 병원의 의사가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예요 라고 다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상상 수업을 1년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애완동물 가게 사장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던 친구는 그 친구 수업에선, 그 친구가 이제 그 메인이 된, 주인공이 된 수업에선 애완동물 만들기라고 하는 상상 수업을 했어요. 다음 세차장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저희가 큰 차를 갖다 놓고 아이들하고 여름철에 물 뿌리면서 실제 세차놀이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이런 것처럼 한 마을에는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여러 가지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 모여 있는 것들이 서로 만났더니 커다란 마을이 된 거죠. 어느 집은 나무꾼의 집이기도 하고 어느 집은 산나무를 뜯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숲마을에 있을 수 있는 집들을 아이들이 상상하고 그 상상에 맞춰서 각각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다른 집에 가서는 그 집에 맞는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숲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때 숲마을이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는 각각의 상상은 모두 다른 겁니다. 이런 변형도 있고 저런 조작도 있는 거죠. 즉 이런 저런 조작과 변형이 모여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융합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 수업을 한다라는 건 아이들이 상상을 통해서 놀이를 하고 즐기는 것도 아주 큰 목표이고요. 또 하나의 목표가 이후에 다른 상상의 기회가 있을 때, 살아나가면서 상상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우리가 하는 상상 수업의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상상의 문제를 만나고 상상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건 앞으로 스마트폰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상상의 문제가 우리 삶하고 같이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상상과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상상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기르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선 다양한 상상 정보를 찾는 방법, 그 상상 정보를 조작해서 상상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자, 오늘 생태적 상상력으로 자연에서 놀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도 빠르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기보다 사례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하려다 보니 좀 두서없이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재미난 자연 상상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장담하건대 이 주변에 있는 자연은 상상할 거리로 넘쳐납니다. 그 넘쳐나는 상상거리들을 선생님들이 찾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시면 정말 새롭게 만나는 자연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